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제조공정론. 네, 오늘이 이번 주가 사실은 이제 마지막 보강주이긴 한데요. 오늘이 그 보강주의 제 강의로는 이제 마지막이 되네요. 또 우리 화장품 제조공정론의 마지막 14주차 3차시에 해당되는 14-3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이제 화장품 제조 공정론을 공부를 하면서 제조 공정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 이를테면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가 무엇인지, 또 그 원료들은 어떠한 종류로 구분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화장품이라는 것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다뤄왔었고요. 또 거기다가 또 화장품 제조 공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화장품의 주요 공정이라고 하는 가용화, 유화, 그리고 분산 공정에 대해서 같이 이제 3주에 걸쳐서 하나씩 살펴봤고, 또 가용화, 유화, 분산 공정 이외에 또 화장품의 주요 공정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에어로졸 공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물만 만들게 되는 1차 공정, 또 그리고 내용물을 갖다가 이제 충진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포장을 하게 되는 2차 공정,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또 그 공정에서 어떠한 장치들이 필요한지, 또 어떠한 설비들이 그 공정에 개입이 돼서 진행이 되는지, 등등의 다양한 요소를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동안 진행해 왔었던 화장품 제조 공정에 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물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물을 만드는 실습? 어떻게 보면, 또는 제조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정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주요 공정인 가용화, 그리고 유화, 그리고 분산 공정에 대해서 대표적인 그런 이제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진행이 됐었던 화장품 제조 공정론 내용을 모두 이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화장품 제조, 그리고 제조와 관련된 실습, 이 실습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연구 개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테고요. 그 내용으로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용화 제품들, 그 제품을 어떻게 제조를 하는지, 또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성분들을 넣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품을 만들게 되는지, 그와 관련된 이제 실습 과정, 연구 개발 과정, 이런 것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유화 관련 제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로션이라든가, 또는 이제 크림류의 유화 관련 제품의 이제 제조와 관련된 이제 실습, 또는 연구 개발, 그런 이제 프로세스들,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분산 제품. 분산 제품 아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안료라든가, 또 고체 입자들, 특히 이제 분말 형태를 갖다 띠고 있는 고체 입자들을 포함하는 그런 원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제품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제형을 갖다 이제 나타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액상 파운데이션처럼 예를 들어서 반액상 정도의 형태로 만들거나, 또는 유화 제품처럼 만들거나, 또는 어떤 이제 크림 형태의 그런 제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고체 비교적 수분이 덜 포함되어 있는 압축 성형을 한 그런 형태의 케이크 형태, 그런 제품을 갖다 만드는 분산 제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용화 제품은 우리 그동안 쭉
뭐 이론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살펴봤지만은 스킨 토너라든가 이런 류들이 가용화 제품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가용화 제품에 이제 원료로 들어가는 뭐 소량이긴 하지만 그 유성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수상 성분과 아주 미세한 형태로 그러한 형태로 이제 그 에멀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미세한 형태로 이 계면활성제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미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셀의 형태를 갖다 띠게 되는데 이 미셀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거죠. 굉장히 작아서 뭐 0.1나노부터 수나노메타 정도 크기 정도의 그런 이제 미셀을 형성하기 때문에 빛이 투과를 하면은 그냥 통과를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서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스킨 토너 또는 화장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게다가는 뭐 조금 더 최근에 제품하고 연관을 짓는다면 뭐 에센스류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종류가 많아요. 에센스도 유화형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이제 액상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토너 형태로 만들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제 유형이 있긴 하지만 또 알코올상을 포함할 것이냐, 포함하지 않을 것이냐, 뭐 등등의 그런 형태가 있겠지만은 스킨 토너와 관련된 가용화 제품을 갖다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용화 제품에 이제 우선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이제 에센스. 요거는 약간 묽은 유형의 이제 에센스라고 얘기하고요. 에센스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젤 타입에 가까운 그런 유형의 이제 에센스도 처방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을 테고요. 유화형에 가까운 그런 이제 에센스도 만드는데 유화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유화 입자의 에멀전의 경우에는 유성 성분과 수성 성분이 계면활성제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그러한 형태의 에멀전이긴 하지만 이때는 입자가 좀 이제 크죠. 그래서 1마이크로미터에서 뭐 수십 또는 뭐 이제 수십 또는 수 마이크로메타 정도의 크기를 갖다 가지기 때문에 입자가 비교적 가용화 입자보다는 크고 또 그에 따라서 햇빛이 비춰지면은 통과하지는 못하고 그 에멀전 입자에 이렇게 부딪혀서 산란이 되는 반사가 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난반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기는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화 제품들 에멀전의 형태인 로션이 되든 또는 크림의 형태가 되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센스의 경우 우리가 이제 처방을 보면은 대부분 에센스의 형태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유형들이 뭐 요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성분별로 표현을 했지만 보습제 그리고 비타민, 소염제, 방부제 그리고 가용화제 당연히 먼저 계면활성제로서 가용화제가 들어야 되겠죠. 점증제, 또 실리콘 오일류가 뭐 이를테면 이제 유성 성분이 되겠죠. 또 알코올, 중화제, 추출물, 향료, 정제수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그런 이제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특히 보습제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쭉 다뤄왔었지만은 사실 글리세린이라든가 13부틸렌글라이콜, 13비지라고 이제 많이 우리 얘기하죠. 그리고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PG, 또 그리고 디엘판테놀 같은 이런 유형들이 이제 보습제로도 작용을 하고 또 알코올로서 이제 디엘판테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저거는 뭐 일부 방부의 효과도 있는 그런 작용을 이제 하고 있죠. 또 비타민류 같은 경우는 이제 초산 토코페롤, 그다음에 이제 디엘판테놀도 뭐 사실 뭐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소염제 작용을 하는 것이 알란토인, 또 방부제의 경우는 우리가 뭐 파라벤 계통의 그런 물질들을 많이 사용했죠.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뭐 부틸파라벤. 근데 이제 파라벤은 사실은 정확한 풀네임으로는 파라옥시안식향산 메틸.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메틸파라벤이죠. 맨 끝에가 이제 먼저 앞으로 나오면서 이제 파라옥시안식향산 에틸 그러면 에틸파라벤인 거고요. 또 저게 뭐 맨 끝에가 부틸 그러면 부틸파라벤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 이제 방부제들이 보통 이제 방부제 같은 경우는 뭐 0.1에서 0.2 정도 수준, 예, 그런 정도 전체 이제 함량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가용화제로는 폴리옥시에틸렌, 경화, 피마자유, 네, 요게 이제 뭐 폴리소르베이트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의미를 하게 되겠죠. 주로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점증제의 경우는 잔탄검이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카복시비닐폴리머라고 하는 카보머 또는 구화검이라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CMC, 예,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 오일, 저건 이제 유성 성분이죠. 그리고 알코올이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 수렴 작용 또는 이제 항균 작용 이런 거 목적으로 이제 일부 사용하기도 하죠. 에틸알코올이 이제 많이 쓰이고 조금 더 안정된 유형의 에틸알코올을 갖다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변성을 갖다 시켜서 그쵸? 예, 변성 알코올 이런 것들을 이제 쓰기도 하죠. 그다음에 중화제로는 이제 트리에탄올아민, 예, 추출물로서 이제 식물성 추출물에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또 향료, 예, 우리 이제 기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유형의 향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정제수로는 어떤 이제 금속 이온들이 혹시라도 있다면은 다른 물질들하고 반응을 해서 착화물을 형성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온들이 존재하지 않는, 예, 그래서 이온 교환수를 갖다가 정제수로 많이 쓰게 되죠. 물론 뭐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탈염수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또는 뭐 증류수, 그래서 디스틸드 워터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온류들, 특히 이제 그 착화물을 형성하는 양이온류들을 갖다가 제거를 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이온 교환수를 갖다 이제 많이 쓰게 되고요. 그때 이제 함량은 뭐 대략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정제수가 결국은 함량 중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그런 이제 비율을 갖다 이제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요 이제 이 그 레시피를 본다면은, 예, 카복시비닐 폴리머의 형태인, 예, 점증제, 약간의 점성을 갖다 가지는 그런 제품으로 나오겠죠, 에센스가. 예, 그렇고 뭐 글리세린 보습 효과, 예, 또 디엘판테놀 뭐 이런 류들이 다양하게 이제 들어가서 대략은 이런 형태로 이제 에센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에센스의 경우에 여기는 보면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 있죠. 에틸 알코올이 95%짜리가 뭐 이를테면 이제 8% 정도 들어간, 예, 그런 유형의 이제 요 에센스, 예, 또 이제 그 가용화 제품인 것이죠. 예, 이러한 이제 가용화 제품의 경우에는 제조 공정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유상 성분을 조금 전에 유상 성분이 이제 들어가 있죠. 디메치콘 같은 경우. 근데 수상 성분과 크게는 이제 알코올 성분 뭐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나누게 되고요. 예. 대부분 유상 성분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소량 들어가게 되죠. 이제 알코올 성분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넣기도 하고 이제 이런데요. 수상 성분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정제수, 보습제, 중화제, 금속이온 봉쇄제 또는 기타 이제 첨가제나 추출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상 성분을 이루고요. 쟤네들을 이를테면 이제 A탱크에 이제 넣어서 이제 혼합을 잘 해서 용해를 시키고, 대부분의 경우 이 토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온에서 보통 이제 조작을 하게 됩니다. 실온에서 이제 용해를 시켜가지고 잘 혼합을 하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예, 탱크에 알코올 성분인 에탄올, 또 방부제, 가용화제, 또 유연제, 산화방지제 또는 향료, 그리고 뭐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아주 이제 소량이긴 하지만 유성 성분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디메치콘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상 성분이 1번 탱크, 알코올 성분이 2번 탱크라고 하면은 이 알코올 성분을 갖다가 그 2번 탱크 내에서 충분히 용해를 시킨 후에는 얘네 둘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가온을 하지 않아도 잘 저 물질들이 성분들이 이제 혼합이 되기 때문에, 예, 수상 성분에다 이제 알코올 성분을 갖다 이제 투입을 하게 됩니다. 투입을 하면서
다시 이제 혼합 가용화를 시키는데 이때는 굳이 호모 믹서를 사용하지는 않지요. 호모 믹서라기보다는 뭐 이를테면 소위 이제 디스퍼 믹서라고 하는 혼합이 주 목적 형태로 이제 쓰이게 되고요. 그래서 혼합 가용화를 한다면은 이제 투명성, 뭐 대부분 이제 이러한 조건에서는 이제 투명한 상태를 갖다 유지를 하죠. 가용화라고 하는 그 제품 자체가 스킨 토너라든가 뭐 에센스의 경우 아까 이제 증점제가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어떤 점성을 갖다 이제 가지는 거긴 하지만 이제 투명도가 그래도 굉장히 높은 그런 제품인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색제를 갖다 이제 집어넣어서 최근에는 이 스킨 토너류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색깔을 갖다 띱니다. 아주 옅은 뭐 파로서름한 색을 갖다 이제 띄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옅은 초록 뭐 이런 색깔을 갖다 띄기도 하죠. 그래서 색제를 넣어서 그렇게 이제 그 지침에 맞게 그렇게 이제 조절을 한 다음에 조색, 그렇죠? 전체 이제 제품의 색깔을 갖다 이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혹시라도 착화물이라든가 불순물들이 있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제 여과를 하고 제품에 충전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가용화 제품의 경우에는 전체 공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또 가용화 제품 뭐 가용화 제품과 관련된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앞에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용화 제품에서 실질적으로 제조하게 되는, 죄송합니다. 요거는 지금 저기 지금 오타가 있네요. 가용화 제품이 아니라 유화 제품입니다. 이제 가용화 제품을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유화 제품의 제조 실습의 경우에는 유화 제품은 역시 유상 성분 그리고 수상 성분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지방산이라든가 고급 알코올, 그 다음에 탄화수소류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유상 성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스테아린산, 세토스테아릴 알코올,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왁스류들 또는 스쿠알란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유성 성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화제로는 요거는 이제 계면활성제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에서 주로 사용하는 계면활성제의 경우에는 이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도 이제 많이 쓰이는데, 뭐 이를테면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뭐 PG 100 스테아레이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스테아린산, 솔비탄 또는 폴리소르베이트 이런 종류들이 이제 유화제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죠. 뭐 함량은 얘네들의 효과를, 유화 효과를 갖다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단일 어떤 계면활성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방부제로 쓰는 거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틸파라벤 또는 프로필파라벤 또는 이미다졸리디닐 우레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방부제로 같이 혼합해서 방부 효과를 갖다 높이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류도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었던 지방산, 고급 알코올, 탄화수소류 이외에도 뭐 이를테면은 뭐 카프린산 글리세라이드라든가 또는 마카데미아 너트 오일이라든가 로즈잎 오일, 또 메도폼 시드 오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여기에 이제 디메치콘이라든가 이런 류의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도 하죠. 에스테르류로는 이제 세틸 옥타노에이트, 에스테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실리콘 오일들, 메틸 폴리실록산이라든가, 또 뭐 유효 성분으로 비타민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다가 그 추가시키기도 하고요. 초산 토코페릴이라든가, 또 보습 성분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글리세린이나 또 일산비지나 히아루론산 또는 히아루론산 이제 추출물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집어넣기도 하고요. 금속 염이염 봉쇄제로는 에틸렌디아민, 테트라 아세틱애시드라고 하는 EDTA, 그쵸? 이런 것들 넣고, 중화제 트리에탄올아민, 그 다음에 이제 점증제, 뭐 보습제가 점증제의 역할도 일부 이제 하기는 하지만요. 점증제는 잔탄검,
또 카보머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추출물, 뭐 식물 추출물들, 다양한 요소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여기에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향료, 정제수 이런 형태로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의 기본적인 이제 샘플의 배합비를 갖다가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용량으로 나타나는 함량을 요러한 기본적인 형태에서 뭐 추출물을 더 추가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점증제라든가 종류를 갖다가 바꾸기도 하고 유상 성분 중에서도 조금 더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 뭐 질감 또는 뭐 끈적거리는 정도 또는 어떤 이제 보습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바꾸기 위해서 저 원료를 갖다 이제 바꾸기도 하죠. 예, 유화 제품의 경우 이제 제조 공정도는 유화 제품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상과 유상 그리고 계면활성제 상으로 이제 보통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수상의 정제수, 보습제, 점증제, 중화제, 예, 그리고 완충제 정도가 이제 보통 들어가고 이 수상을 사실은 이제 그냥 상온에서 해도 돼요. 쟤네들은. 그렇지만은 얘네들이 이제 유상을 갖다 여기다 이제 첨가를 하는데 유상의 경우가 조금 이제 문제인 경우가 있죠. 왁스류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뭐 비즈왁스라든가 이런 것들 상온에서 고체상을 갖다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온을 시키지 않으면 녹지 않는다. 그래서 유지, 왁스 에스테르, 지방산, 고급 알코올류, 또 에스테르, 탄화수소, 실리콘, 유화제, 뭐 방부제, 산화방지제는 유상 성분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왁스류 중에 뭐 비즈왁스라든가 뭐 몬타노프 왁스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은 예, 상온에서는 녹아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온도를 높입니다. 70에서 한 80도 정도로 가열을 해서 전부 액상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게 이제 액상으로 만든 거니까는 액상에서 유화를 갖다가 같이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수상 성분도 같은 온도로 예, 이제 보통 가온을 하죠. 그래서 70에서 80도, 뭐 70도 정도 또는 이제 75도 정도로 보통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수상 성분의 1번 탱크에다가 2번 탱크에 있는 유상 성분 잘 혼합이 돼서 70도에서 80도 정도로 가온이 된 상태의 제품을 서서히 이제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 수상이 메인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유상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중유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OW 타입의 에몰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1차 유화를 3600rpm에 뭐 3분 정도를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충분히 유화가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 이제 기타 첨가제들, 추출물, 방부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다시 순차적으로 투입을 하고 다시 한번 2차 유화를 조금 더 안정되게 2차 유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3600rpm에서 한 3분 정도 다시 2차 유화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물에 혹시라도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기포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여과 그리고 냉각 예, 그리고 이제 저장을 했다가 하루 정도 이제 숙성 저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충전을 하게 되는 거죠. 충전을 한 연후에 이제 제품 포장하고 이제 출하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공정들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고요. 유화 제품은 더 말씀 안 드려도 로션류라든가 크림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유화 제품인 것이고요. 또 그와 관련된 이제 제품 사진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했으니까는 그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분산 제품이에요. 그래서 분산 제품의 대표적인 이제 처방은 요거는 이제 케이크 타입인데 트윈 케이크. 그것은 이제 제조 처방을 갖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이 분산 제품의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액상 파운데이션, 그렇죠? 리퀴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수상이나 유상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정제수 같은 경우도 함량이 꽤 높고 이제 그래요.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케이크 타입으로 제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바로 이제 수상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일부만 반영이 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분체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분체, 예, 가루 형태의 물질이죠. 예, 활석부터 시작해서 탈컴이라고 얘기하는 활석부터 시작해서 온모,
또 이산화티탄이나 마이카류, 또 견운모류, 예. 견운모는 이제 세리사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영문으로 써놨습니다만 레시틴을 처리한 세리사이트, 예, 키틴 리퀴드를 처리한 예, 세리사이트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탄산칼슘, 나일론 파우더, 뭐 황색 산화철, 흑색 산화철, 적색 산화철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색깔을 갖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이브로우라든가 또 아이 섀도우라든가 또 볼터치라든가 또는 뭐 파운데이션류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색깔을 우리 살색하고 비슷한 색깔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잖아요. 다양한 유형의 산화철들이 이제 쓰이게 되죠. 함량은 색깔을 갖다 원하는 색깔이 나타나 정도로 쓰기 때문에 그냥 정량, 적당량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결합제로 들어가는 것이 스쿠알란, 메틸폴리실록산 이런 것들. 방부제는 역시 메틸파라벤 또는 프로필파라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비타민의 경우는 이제 초산 토코페롤, 예. 보습제로 글리세린이라든가 일산비지라든가 또는 히아루론산 추출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요. 또 기타 추출물은 이제 식물성 추출물 같은 경우가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향료 이런 형태로 주로 이제 만들어지고 요 제품의 경우에는 예, 케이크 타입 고체상이 주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은 함량이 보시는 것처럼 활석이나 운모, 티탄류 등이죠. 활석, 운모, 티탄만 하더라도 벌써 50%가 넘잖아요. 거기에다가 견운모라든가 이런 것들도 10%가 들어가고 그래서 대부분 이 분체류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룬다. 그리고 일부 결합제로서 스쿠알란이라든가 또는 보습제로서 글리세린이라든가 또 일산비지 등등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케이크 타입을 그래서 분말로 다 혼합을 한다면 나중에는 이제 형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그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성형을 하게 되죠. 압축해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분첩 타입의 케이크 타입의 이제 제품들인 거죠. 예. 이제 파운데이션의 경우 예, 퍼플 가지고 이렇게 발라서 찍어서 이제 바른다라든가 그런 형태고 얘네들의 경우에는 제조 공정이 저기서 이제 분체, 예. 분체도 여기 맨 위에 체질 안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체질 안료는 체질을 했다 순우리말이 아니고요. 저게 체질, 예. 이 몸체의 질, 바탕이 되는, 즉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바탕이 되는 그런 이제 안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백색 안료, 뭐 착색 안료, 유기나 무기 착색 안료, 합성 고분자 분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체질 안료로 이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탈크류들, 예, 이런 뭐 세리사이트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산화티탄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을 이제 혼합하면서 분쇄를 하죠. 여기에다가 결합제 성분인 탄화수소라든가 유지, 에스테르, 실리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바인더를 갖다가 이제 분무, 이러한 요들을 갖다 이제 분부 혼합을 하면서 잘 섞게 되고 조색을 한 다음에 기타 첨가제, 방부제, 보습제, 산화방지제, 추출물, 향료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첨가를 하는 그런 유형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 혼합을 하고 그 다음에 분쇄를 하고 또 이제 성형을 하죠. 예. 동그란 형태 또는 사각 형태 이런 제품에 이제 압축을 해서 성형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 그런 유형들이 오늘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게 되는 예, 그러한 이제 분산 제품 특히 이제 케이크 제품이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은 마지막 이제 강의이지만 지금까지 해왔었던 내용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내용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가용화, 유화 그리고 이제 분산 공정 여기에 어떠한 원료들이 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어떠한 공정을 거치면서 내용물들을 이제 제조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우리 화장품 제조 공정론을 통해서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원료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공정이라고 하는 분산, 유화 또는 이제 가용화 이러한 이제 공정을 거쳐서 각 제품들을 갖다가 즉
뭐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을 갖다 가진 여러 가지 제형을 가진 제품들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충전을 하고 출시를 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으로 화장품 제조 공정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이제 기말고사 를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